대학생인 수지는 바쁜 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작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캠핑장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도착한 캠핑장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다. 모두는 오랜만에 휴식에 들떠 있었고 텐트를 친 후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쌀쌀해졌고 친구들은 하나둘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아직 잠이 오지 않아 모닥불 옆에 조금 더 앉아 있기로 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아스라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것을 무시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려왔다. 수지는 조금 불안해졌지만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며 만든 소리라며 애써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때 갑자기 오른쪽 귀 뒤쪽에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수지는 깜짝 놀라 소리의 방향을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재빨리 텐트로 들어가 친구들 사이에 자리 잡고 누웠다. 텐트 안은 친구들의 숨소리로 가득했고 그것은 약간의 위안을 주었다. 다음날 아침 모두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던 중 휴대폰을 잃어버린 친구가 있었다. 수지는 그 친구를 찾아주기 위해 어젯밤 모닥불을 피웠던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수지는 자신의 발 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흔적이었지만 분명히 발자국처럼 보였다. 그것도 사람의 것이 아닌 이상하게 뒤틀린 모양의 발자국이었다. 수지는 그 발자국이 밤사이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발자국은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고 수지는 불안감에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친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홀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점점 발자국은 길어지며 이상한 기운을 뿜어냈고 마치 그녀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수진이 깊숙이 들어가자 숲속은 급격히 조용해졌고 바람도 멈춘 듯했다. 그때 숲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 찾으러 온 거니? 수지는 겁에 질렸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계속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것은 오래된 폐가였다. 폐가는 붉은 덩굴과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잊힌 장소처럼 보였다. 수지는 폐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습했으며 이상한 그림자들이 벽과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곳이 단순한 빈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벽을 타고 기어다니며 그녀를 둘러싸더니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림자들은 이미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고 그녀의 정신은 혼란에 빠졌다.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이 다시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도시로 돌아온 친구들은 수진을 끝내 찾지 못했다. 그 후 캠핑장은 다시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장소가 되었고 숲과 폐가는 사람들의 공포 속에서 전설로 남았다. 그리고 아직도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그림자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여름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겪은 실제 경험담이다. 그때 난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오래된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폐가 체험을 하기로 했다. 폐가는 마을에서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고 이미 여러 차례 소문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몇 번이나 이상한 소리와 현상을 목격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호기심 많은 우리들은 가볍게 웃으며 그곳으로 향했다. 폐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우리는 언덕을 올라 폐가에 도착했다. 폐가는 생각보다 훨씬 낡고 음산했다. 벽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자 한기와 함께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부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로 가득했고 누구의 발자국인지 모를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친구들과 나는 서로를 격려하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었고 한쪽에 오래된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피아노 혼자서 연주하지 않겠지? 라고 농담을 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크게 웃었다. 그러나 2층에 올라가면서부터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자 작은 방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중 가장 큰 방이 우리에게 주의를 끌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 살짝 밀어보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으로 열렸다. 그 방은 다른 방들에 비해 훨씬 차가웠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앉아 있었다. 주변 벽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낙서가 가득했다. 이상하게도 그 낙서들은 모두 같은 모양의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커다란 눈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는 그 방을 나와 다시 집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득 집안 어딘가에서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아까 농담했던 대로 피아노가 혼자 연주하는 건가 싶어 서로를 쳐다봤다. 피아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그것은 분명 우리가 들어왔던 층에서 나는 것 같았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보니 피아노가 있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서서히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용기를 내서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그런데 피아노 뚜껑에는 악보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보지 못했던 곡이었다. 곡의 제목은 귀환이었다. 그런데 피아노 소리가 멈추자 이번에는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혔다. 결국 우리는 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오기로 했다. 밖으로 나와 내려오는 길,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 눈빛을 느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오자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폐가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기억이 희미해져 갔지만 가끔씩 밤에 문득 그날의 피아노 소리와 발소리가 귀에 울리곤 한다. 그 폐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며 새로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아파트 15층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도시 괴담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며 많은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외곽 지역에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의 가장 높은 동, 15층짜리 아파트는 다른 동들에 비해 유난히 소문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 15층 때문에 말이죠. 아파트 단지가 처음 완공되었을 때 예상외로 15층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 다른 층들은 입주자가 가득 차 생활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15층은 늘 조용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그 층에 입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15층에는 뭔가가 있어. 누군가는 그곳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녁 늦은 시간에 그 층의 복도를 걸어다니는 낯선 여자의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14층에 사는 한 주민이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울한 저녁이었습니다. 주민은 그날 엘리베이터가 무작동이라도 한 것인지 자신이 누르지도 않은 15층에 멈춰버리자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 앞에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며 다음엔 당신 차례예요 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 주민은 끊임없이 악몽을 꾸고 심지어 현실에서도 환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15층의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며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일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에 가서 직접 15층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의 경험담을 커뮤니티에 올리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15층 복도는 다른 층과 다르게 공기가 차가웠고 묘한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동안 벽을 스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순간은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뛰다시피 엘리베이터로 돌아왔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15층을 모아 공포가 얽힌 미스터리한 장소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은 15층에 관한 괴담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층에는 여전히 입주자가 드물고 설령 입주를 하더라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연 15층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상상력과 과장이 만들어낸 도시, 괴담에 불과한 것일까요? 지금도 그 아파트의 15층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불안을 동시에 자아내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빨아들이며 전설로 자리잡고 있죠. 어쩌면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는 폐가 체험입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떠나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특별한 경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한적한 시골의 폐가를 방문하기로 합니다. 이 폐가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주인공들은 겁이 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어두운 밤, 손전등 몇 개를 챙겨 들고 폐가를 향했습니다. 폐가는 숲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가는 길에는 어둡고 으슥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다다른 폐가는 생각보다 더 낡고 음침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와 발밑에서 부스럭거리는 낙엽 소리가 그들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폐가의 문은 녹슨 채로 삐걱이며 열렸고 그 순간 집안에서는 한기와 함께 오래된 먼지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안으로 들어간 친구가 비명을 질렀고 이에 놀란 다른 친구들이 후다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친구가 가리키는 곳에는 낡은 계단 아래로 이어지는 어둠이 있었고 그 아래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을 조사하던 중 주인공들은 이상하게 일정한 주기로 울리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울부짖는 소리처럼 애처로웠으며 벽 틈 사이로 차갑게 스며드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출처를 쫓다 보니 깊숙한 곳의 작은 방 앞에 서게 됐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암흑으로 덮여 있었고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오래전 이곳에 살았던 가족인 듯 보였으며 주인공들은 사진 속 얼굴들이 하나같이 비정상적으로 흐릿하고 일그러져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던 순간 그들의 뒤편에서 갑작스러운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돌아봤을 때 아까는 분명히 비어있던 어두운 복도 가운데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옛날 옷을 입고 있었으며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 속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 차 있었고 입끝은 미묘하게 올라가 있어 소름 끼치게 웃는 듯 보였습니다. 주인공들은 두려움에 빠져 서둘러 폐가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을 나서는 길은 몹시도 길게 느껴졌고 아무리 뛰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다가오는 듯했고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폐가의 출입문을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뒤돌아봤을 때 폐가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고 그 자리는 불길하게 삭막한 빈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그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그 마을 근처에도 다시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